판소리 복서는 정혁기 감독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장편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펀치 드렁크로 인해 꿈을 잃은 복서라는 흔해 터진 이야기에 한국 전통의 판소리 장단을 섞은 작품이죠. 설정만 들어도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복싱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기와 복싱의 부흥이 함께였고 20세기를 떠나보내며 복싱의 인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복싱 선수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드라마를 펼쳐냈고 무수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복싱 영웅들의 시대는 가고 이제 세상은 배고픈 권투 선수의 성장 드라마를 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안에는 기득권의 전유물이 된 권투협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시스템의 한계, 젊은 피 수혈의 문제가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WBC, WBA, IBF와 같은 세계 복싱 연맹에서 한국 선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복싱은 레트로, 옛 시대의 향수를 품게 되었습니다. 곽경택 감독의 챔피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복싱을 하는 사람들, 복싱을 연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세계의 복싱 시장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복싱은 지나간 것들의 상징이 된 것이니까요. 사라져가는 것은 언제나 추억의 대상이 되고 기념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정혁기 감독도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죠. 시대가 흐르며 없어져가는 것들에 대한 감독 나름의 작별 인사 혹은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모든 장면을 잃어버린 것들, 사라지는 것들로 점철했습니다. 망해버린 체육관, 삼류로 전락한 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판소리 복서와 필름 카메라와 꾸깃꾸깃한 종이에 적은 편지,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는 장면부터 복싱 경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추억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치는 것들에 대한 영화의 태도만큼이나 이 영화는 제법 신기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컬트적인 작품처럼 보이고 판소리와 복싱을 결합한 상상력 자체가 마치 장난처럼 다가오는데 정작 영화는 그 내용을 무척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죠. 이러다 보니 영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병맛에 가까운 유머가 선뜻 웃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영화는 정혁기 감독의 단편, 댐프시롤, 참외록을 장편으로 만든 것인데 단편 특유의 강렬하고 전달력 좋은 이야기가 장편으로 발전하면서 특유의 강렬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편을 만들더라도 이 영화만의 독특한 맛을 순화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린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수를 담은 영화 판소리 복서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주인공 병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복서입니다. 정확히는 복서가 아니라 그냥 복싱 체육관의 코치로 있는 사람이죠. 영화는 배경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자리한 허름한 체육관, 그 허름한 체육관의 삼류, 관장, 오래된 책자, 먼지 쌓인 트로피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옛것들의 창고와도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병구는 박 관장을 보좌하고 유일한 선수인 교환을 밀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구를 좋아하는 민지도 함께죠. 이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은 쉽게 무너집니다. 박 관장의 선수들을 빼앗아간 장 사장은 재개발이 진행되니 이 체육관을 헐자고 말하고 박 관장은 흔들리죠. 영화는 조금씩 처음의 구도를 잃어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병구의 설정과 캐릭터입니다. 세계 유일의 판소리 복서라는 병구는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 복싱을 그만두게 되죠. 그 아픔이란 후반에 밝혀지지만 바로 도핑 논란입니다. 무릎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매치를 피하지 않으려고 했던 병구는 진통제인 줄 알고 너무 많은 약물을 복용했고 도핑 논란에 얼룩진 박 관장의 체육관은 점차 회원을 잃고 쇠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박 관장은 병구를 놓지 않습니다. 병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말이죠. 병구에게는 아픔이 있고
지연과의 슬픈 기억이 있음에도 오히려 한없이 착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병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말은 어눌하고 찌질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상냥하죠. 말을 할 때도 예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병구에게 늘 틱틱대는 교환이가 아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자 할머니에게 병원에 가라고 말을 해줄 정도로 상냥한 사람이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유기견을 구해내서 포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구는 다시 선수로 복귀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캐릭터의 전형이기도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병구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병구의 재활 훈련을 돕기 위해 배치된 도우미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병구를 버리지 않는 박 관장은 물론이고 민지의 캐릭터 역시 병구를 지지하고 병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모든 캐릭터들이 병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병구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영화는 병구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사실 병구는 펀치 드렁크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치매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는 병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펀치 드렁크 은퇴 복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박 관장은 그런 병구를 신인왕전에 내보내겠다는 말을 하고요. 저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시한부 복서를 링 위에 올린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게다가 은퇴한 지 오래돼 경기 감각도 없고 펀치 드렁크까지 알아서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의사조차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시한부 복서를 링 위에 올렸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본인이야 괜찮다고 하더라도 상대하는 복서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인왕전에 나오자마자 상대 선수와 싸워 상대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불명예를 안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날이 창창한 복서 하나를 망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복싱은 위험한 스포츠고 복싱 경기를 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신인왕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너져가는 한국 복싱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살아있던 주변 인물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중반 이후입니다. 비밀이 밝혀지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치는 줄어듭니다. 교환이는 결국 박 관장을 떠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잡혔지만 교환이가 그간 경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병구에 대한 평판과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환이는 경기를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끝내 교환이의 경기를 보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환이마저 잃어버린 박 관장은 병구를 경기에 내보내기로 작정하며 전형적인 코치 역할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것은 상투적인 복싱 영화의 클리셰입니다. 포먼과 함께 러닝을 하며 훈련하는 병구, 그리고 화면에 지나가는 특유의 몽타주는 로키의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오마주입니다. 오마주의 적절함이나 그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은퇴한 복서가 갑작스레 열리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구닥다리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은 한없이 진부하죠. 병구는 경기를 준비하며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과거의 자신과 화해합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갈등을 봉합한다는 것 역시 로키의 문법이죠. 다만 판소리 복서는 한 방을 숨겨놓았습니다. 바로 판소리 복싱이죠.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연은 병구가 판소리 복싱으로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병구 역시 자신을 판소리 복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겁니다. 판소리 복싱은 무엇인가? 감독은 판소리 복싱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죠. 영화 내내 판소리를 말하고 내레이션을 판소리로 치환해서 특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이 영화는 결국 마지막 신인왕전에서야 판소리 복싱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고 오른 신인왕전. 박 관장은 자신의 무모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라도 수건을 던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오른 병구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 병구가 과거의 기량을 되찾아 신인왕전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상대 복서를 몰아쳤다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복서, 게다가 무릎 부상 이력에 펀치 드렁크까지 있는 선수가 단기간의 훈련, 그것도 구식 방법으로 해낸 훈련으로 신인왕전에 출전한 다른 선수와 대등하게 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판타지죠. 병구는 경기 내내 민지를 찾습니다. 이 또한 에드리안을 찾는 로키의 모습처럼 보이죠. 아무튼 병구가 상대 선수에게 쓰러지고 있을 때 병구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하나씩 스쳐가고 병구는 마침내 구원처럼 나타난 민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설의 판소리 복싱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구가 펼친 판소리 복싱은 판타지였습니다. 민지가 나타나서 장구를 펼치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영화는 현실을 벗어납니다. 현실을 벗어난 장면이기 때문에 병구의 판소리 복싱은 경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민지의 장구가 장단을 만들어내자 병구는 마침내 판소리 복싱의 그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거의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원래대로면 이 장면은 B급 정서로 아주 크게 웃겨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병구는 복싱을 모욕하기라도 하듯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민지의 장단이 가속할 때 병구의 펀치가 속사포처럼 쏟아집니다. 비록 아무런 타격도 없는 펀치지만 그 화려함이 스크린을 장악하죠. 그리고 민지의 장단이 끝날 때 병구의 회심의 어퍼컷이 허공을 가르고 병구는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판소리 복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뛰어난 전설과도 같은 무공의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그건 지연이의 꿈, 병구가 이뤄주고 싶었던 지연이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병구가 결국 판소리 복싱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선수의 주먹을 맞아 쓰러지던 순간 이미 경기는 끝난 거라 생각합니다.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동안에 병구는 장구를 치는 민지와 판소리 복싱을 펼치는 자신을 상상했고 그 짧은 상상이 끝났을 때 자리에 다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구가 상상하고 지연이 꿈꾸던 판소리 복싱은 없었다는 겁니다. 판소리 복싱이란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쓰러진 모든 이들의 한풀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해 한이 맺힌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링 위에서 한바탕 춤을 춘 것이죠. 그렇게 판소리 복싱의 그 우스꽝스러운 연출에도 불구하고 관객 입장에서 쉬이 웃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웃을 수 없는 이유는 판소리 복싱에 담긴 의미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병구에게 주어진 슬픔과 운명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죠. 판소리 복서는 좋은 작품입니다. 다소 이상해 보이는 호흡과 상황들이 눈에 거슬리기는 해도 잊히는 것들에 대한 묘사와 화면 구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의도적으로 프레임에 병구를 가두는 장면들은 병구가 지닌 기억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구가 내뱉는 대사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뒤흔듭니다.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것들, 낡은 TV를 새 걸로 바꾸라는 수리기사의 말에 끝까지 고쳐달라고 말하는 병구. 어쩌면 병구는 자신도 고쳐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을 판소리 한마당에 펼쳐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시대가 끝났다고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라는 병구의 말이 짠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영화가 수작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판소리 복싱의 임팩트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판소리 복싱은 과장 좀 보태면 이 영화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판소리 복싱이 나오기까지의 호흡과 병구의 인생 역경과 사연이 너무 긴 나머지 판소리 복싱의 임팩트가 줄어버렸습니다. 미친 것 같은 B급 감성과 폭발하는 컬트적 매력은 단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캐릭터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혜리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나쁘지 않은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민지라는 캐릭터가 단지 병구의 부활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지가 병구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야 그렇다고 치고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결합까지 민지의 존재가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병구에게는 오히려 지연이 더 큰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엔딩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병구의 환상 그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민지의 존재감은 약했습니다. 잊히는 것들이 아쉬워지는 요즘 세상입니다. 병구는 그 잊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펼치는 한 번의 판소리 복싱에 담긴 것은 잊히는 것들을 위한 애정을 담은 작별 인사일 겁니다. 판소리 복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매력이 작지 않은데 특유의 B급 냄새 때문에 관객이 좀처럼 들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